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유튜브를 시청하는 이유가 꿀팁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부동산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좀 노하우나 꿀팁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2019년도에 이제 우리가 한참 부동산 붐이 불었었죠. 그때 이제 대출을 조이면서 대출이 많이 안 나올 때 법인을 세워서 대출을 받는 꿀팁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런 것도 불법이 아니고 하나의 꿀팁이나 노하우죠. 오늘도 좀 좋은 꿀팁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무순이 줍줍을 얘기하면서 그 무순이 줍줍에 내가 돈이 별로 없는데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좀 확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했거든요.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시차 주인장입니다. 그래서 시차 주인장을 팔로우하시고 그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333분에게 제가 추첨을 통해서 저의 책인 부동산 비법서 실전편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500분 정도 되니까 경쟁률이 2대1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제가 오늘 꿀팁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냥 꿀팁만 설명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무순이 줍줍 좋은 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무주택자 신혼부부라면은 3억짜리 로또에 도전을 할 수 있는데요. 꼭 본인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제 알고 있는 신혼부부나 자녀들 또는 조카들 이런 사람들 있으면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억 로또라는 말은 시세보다 3억 정도 싸다는 뜻이죠. 이 3억짜리 로또는 이편한 세상 고덕 어반 브릿지입니다. 이곳에서 4가구가 무순이 추첨제가 나왔는데요. 한 가구는 이제 장애인 특공이고요. 나머지 3가구는 신혼부부 특공입니다. 그래서 일반은 없지만 오늘 내용을 쭉 들으면은 다음에 일반에 혹시 내가 당첨이 됐을 때 좀 꿀팁이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위치를 간단하게 볼게요. 이편한 세상 고덕 어반 브릿지가 여기인데요. 강일역이 이렇게 있고요. 상일동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이렇게는 서울이고요. 이쪽은 이제 하남 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남과 서울의 경계에 있지만 서울에 걸쳐 있는 곳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지역들도 제가 부동산 비법서 책에서 좀 이제 언급을 했던 곳이죠. 이곳에 이제 무순이 분양가가 33평 기준으로 8억에 나왔습니다. 야, 8억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나는 8억이 없는데 이거 당첨이 돼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다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곳에 이제 주변 시세를 봐야죠. 이 8억이 싼지 비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6년 이내에 지어진 아파트들 기준으로 좀 봤고요. 이제 이번에 무순이 나온 곳이 여기인데 바로 옆에 미사 강변 센트럴 풍경채가 11억 1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 단지와 비교했을 때 시세 차익이 한 3억 정도 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집값이 비싼 고덕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덕 아르테온이 17억 5천,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가 16억, 고덕 자이가 16억. 여기 위에 보시면 고덕 그라시움도 있거든요. 여기는 2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집값이 양옆으로 굉장히 비싸고 바로 옆에 단지랑 비교를 하더라도 3억 정도 시세 차익이 있는 곳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죠. 이곳의 전세가도 한번 볼까요? 전세가 같은 경우는 바로 옆이 7억 2천, 그리고 고덕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8억대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아까 무순이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8억이었죠. 그런데 전세가 지금 7억 2천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당첨이 돼서 전세를 주게 되면은 내 돈이 1억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그렇게 짜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실거주 의무가 5년이 있어요. 그래서 입주를 3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3년 동안은 전세를 줄 수 있지만 3년 이후에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좀 가지잖아요. 3년 이후에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8억이 없는데요. 저는 뭐 한 1억밖에 없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죠? 그 꿀팁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당첨되었을 때 이렇게 전략을 세우면 좋은데요. 일단 전세를 내놓고 3년을 법니다. 그러면 내 돈이 1억 있었으면은 전세가 아까 7억이었으니까 그 전세금을 더해서 일단은 이 분양가 8억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3년 후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세 세입자 돈도 빼줘야 되고 이게 가능할까요? 3년 후에는 시세의 70%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후에는 이 집이 뭐 시세가 10억이나 11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뭐 11억이다. 그럼 거의 다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혹시나 집값이 10억이다. 뭐 1억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은 한 7억 정도 대출이 나오니까 전세금을 이제 반환해 줄 수 있겠죠. 그럼 결론은 내 돈이 1억도 안 들어가고 저 집을 이제 소유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대출을 70%나 받으면, 예를 들어서 대출을 7억이나 받으면 이거 이자가 어마무시한 거 아니에요? 요즘 이제 대출 이자가 한 4% 정도 되죠. 그러면 한 240만 원 정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럼 굉장히 큰 돈이긴 하잖아요. 근데 저곳에 지금 월세가 2억에 24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내 돈 1억 들어가니까 우리는 1억에 240만 원에 월세를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실제 저렇게 많이 있어요. 월세를 저렇게 살 바에야 내가 차라리 이자를 이만큼 내고 집의 시세 차익을 3억 정도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당장은 내가 돈이 없지만 3년 동안 전세를 주고 나서 3년 후에 그 현재 시세의 70%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때 대출을 받으면은 집값의 상당 부분, 거의 뭐 9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어차피 당첨돼봤자 나는 돈을 마련을 못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전세 세입자 돈은 어떻게 빼줘요?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그런 댓글을 다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이 내용을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또 도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이곳에 이제 최소 계약 금액이 20%입니다. 그러면 아까 8억이었으니까 원래는 1억 6천 정도 들고 있어야 되고요. 내가 1억밖에 없다. 그럼 6천만 원 정도는 잠깐 뭐 지인한테 빌려와도 되겠죠. 내가 전세금 받아서, 전세 세입자 받아서 돌려줄게,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방법은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이곳에 이제 청약일 같은 경우는 11월 14일, 앞으로 이제 6일 정도 남았고요. 당첨일은 11월 19일 날 당첨자가 발표되고, 계약일은 11월 25일이니까 내가 11월 25일까지 20%인 뭐 1억 6천 정도는 마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뭐든지 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방법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잘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좋은 꿀팁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제 노하우를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